제가 정치 성향은 따로 없는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원희룡 지금 장관님이시죠? 공부법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저희 팀에서 링크해 주신 영상 보면서 봤는데 저 처음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공부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놀랬고, 그러니까 제 공부법이 좀 큰 그림이라면 이분의 공부법은 디테일한데 저도 이 부분의 공부법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활일지 노트를 써라. 그게 841이에요. 근데 841 할 때 그 계획을 먼저 짜놓고 그거를 다 못 지키더라도 합격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적으면 얼마나 시간이 유한한지를 알게 되고 막 시험까지 막연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기본서 한번 제대로 읽을 시간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거에 맞춰서 내가 잘 못한 일정을 정리할 때 시간 구획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눈에 안 보이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길에 어떤 그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희룡 지금 장관님의 공부법은 교과서를 2번 읽었는데 이게 저희로 치자면 제 강의를 첫 번째 들을 때 그러니까 몰라도 넘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처음에 속독으로 읽어라라는 이분 공부법하고 매칭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독을 하면서 모르는 걸 없게 하라. 이게 제가 올인원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기출과 함께 하면서 기출하고 압축하는 시즌 있잖아요. 처음에 올인원 들을 땐 잘 몰라도 좀 넘어가 줘라. 그래서 다 알고 넘어간다는 것만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대충 들으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1회독 때는 보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보이는 거기까지만 한계를 딱 그어버리고 전체 분량이 100강이면 100강을 다 돌리는 거죠. 그리고 2회독 때는 정독을 하라, 모르는 게 없게 하라, 샅샅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우린 기출을 놓고 얘기하면은 기출을 풀어요. 막 그 기출을 다시 강의 들으면서 강의 뭐 안 들어도 되는데 강의가 많이 노하우를 전수해드리죠. 근데 그거를 기본서에서 접목을 시키면서 이 주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기초화된 거에서는 하나도 놓치는 게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임의로 대충 이 느낌으로 풀겠어. 이거는 여러분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효율도 추구하는 게 아닌 게 경쟁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많이 뽑는 시험도 아닌데 그냥 나는 뭐 나대로 운을 기원하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해야 될 양은 분명히 있고 기초화된 분량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이유로 뭐 사례형이라는 이유로 우리 시험은 안 그럴 거야. 그건 여러분 관점이고 출제하는 그냥 행정법 교수님, 헌법 교수님이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 내는 거죠. A급을 내실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D급에서 내실 수도 있고 그게 출제한마다 다 관점이 달라요. 자기 전공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전공이 세분화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의 범주는 그동안 나온 기출 양항을 샅샅이 보면서 풀어보고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얘가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런 기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이런 패턴이거나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풀 때는 맞춘 거는 어차피 다시 안 풀어도 돼요. 두 번째로 풀 문제를 남겨놓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정독이에요. 그래서 단거나 하는 작업, 기본서랑 기출 한번 매칭하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은 팔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세 번째 공부법은 뭐냐면 공부는 공복이 하라인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획과 이제 디테일에 해당했던 공부법인데 제가 8살 공부법 뭐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책에 아침에 바나나 먹으라고 한 게 그게 공복이에요. 근데 이건 위장 흡수력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라는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생활일지 노트를 써라 1번인데 나는 아침을 먹으면 피곤하더라.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 먹으면 엎어져서 한 3-4시간 자는 거야. 그 일찍 오려고 힘들었는데 이건 진짜 의지를 떠나. 그러니까 이걸 약간 말로 표현하면 생활 노트를 쓰는 거죠. 나는 아침 먹으면 졸립더라. 나는 5시 정도에는 배가 고프더라. 그러면은 공부의 최적의 흐름을 찾게 돼요. 그리고 쉬는 날을 하루 정하는 게 좋은 게 안 그러면 누가 만나자고 할 때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마치 내가 백수인 것처럼 나는 시간에 구획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도 그 경이 여기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뭔가 해내겠구나 이런 식의 존중감, 시험에 당장의 승패가 아니더라도 그런 존중감이 쌓이게 되면 나 스스로도 자기 긍정감이 쌓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대우를 하니까 좀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연습.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어떤 생활 일지를 씀으로써 똑같은 분량을 시간 목표한 거보다 조금 더 빨리 끝냈을 때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상을 주고 저는 닭꼬치 한 7-8개 사 먹는 게 큰 상이었어요. 이게 공부도 결국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딱 이 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싫은 거 같지만 일이 없으면 또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의 사회적 의미도 거기서 많이 발견하고 내 자아의 발전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은희룡 장관님의 공부법은 제 공부법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제 공부법에서 제가 어떤 정리하지 않았지만 세분에 대한 디테일을 많이 강조하신 측면이고 많이 결합시키실 수 있는 성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전에서 시험을 치르셨던 분이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